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 아마 처음 딱 들으시면 가벼운 연예계 가십이나 인터넷 밈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깊고 매혹적인 사회학의 세계랑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권력자와 부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운명과 자본을 읽어내려고 하는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온라인을 진짜 뜨겁게 달궜던 기묘한 반응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기업에 큰 논란이 터진 후에 대국민 사과를 하러 카메라 앞에 선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대중의 시선은 사과문 내용보다 그의 얼굴에도 쏠렸어요. 평소랑 뭔가 얼굴이 다른데? 혹시 재벌들도 관상관리 차원에서 얼굴에 손을 대나 하면서 엄청 술렁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위기 상황인데 사람들은 대체 왜 갑자기 총수의 관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시 사건 흐름을 보면 이게 진짜 흥미롭거든요. 2026년 5월이었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과거의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썼다가 아주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결국 정영진 회장이 직접 대국면 사과까지 나섰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사과 직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엉뚱하게도 얼굴이 너무 팽팽해졌다, 귓불 모양이 어색하다 이러면서 외모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뼈아픈 실책이 어느새 총수의 신체에 대한 추측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는 지금 특정인이 실제로 귓불 성형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관상가의 자문을 받았는지를 캐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확인된 사실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의 외모를 품평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문화 분석의 관점에서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툭하면 튀어나오는가, 그 자체에만 딱 집중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수술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대체 왜 우리는 리더의 얼굴이나 신체 특징에서 그들의 자본과 운명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려 하는가, 이겁니다. 기업이 막 흔들리고 있고 승계 구도는 불안한데 대중은 왜 복잡한 재무제표나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신에 한 사람의 얼굴부터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는 걸까요? 이 묘한 현상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사회 문화적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 해설의 진짜 재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신이나 관상하면 좀 돈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약자들이나 기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게 완전히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점성술사한테 일정을 컨펌 받기도 하고요. 의리리안 글로벌 은행 본사 건물을 지을 때 풍수 전문가를 모셔와서 설계를 맡기기도 하죠. 심지어 초부유층들은 주식 상장할 때 코드에다가 행운의 숫자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미신은 무지에서 믿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엘리트들이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비공식 보험 같은 겁니다. 경영학자 에릭 창의 연구를 보면 이게 딱 명확해집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엘리트들이 왜 굳이 이런 풍수나 미신에 의존할까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걸고 거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나 합리적인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1%의 찝찝함, 그 불안감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때 사적인 자문이나 풍수가 불확실성을 덜어주고 그 결정의 명분을 딱 쥐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든든한 위안자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심리가 대체 권력자의 얼굴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두툼한 귓불이 예로부터 부와 장수의 상징이었잖아요.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권력자의 얼굴은 단순한 살점이 아니게 됩니다. 귓불은 거대한 자본의 상징이 되고 이마나 턱선은 앞으로 이 기업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표지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자본의 흐름과 운명을 읽어내는 아주 대중적이고 강력한 기호이자 문법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관상이라는 걸 사회학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관상은 얼굴 생김새로 미래를 맞히는 낡은 기술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지배구조, 막대한 부채 비율, 정치적인 리스크, 이거 대중이 한 번에 파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잡한 불안감을 총수의 얼굴이라는 가장 직관적인 스크린에 확 압축해서 투사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상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을 투사하는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인 셈이죠.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혼돈 속에서 왜 이러는지 진짜 소름 돋게 잘 설명해 줍니다. 지오라 케이난의 연구를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을수록 이런 미신적인 행동이 늘어난대요. 윗슨과 갈린스키도 비슷하게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무 의미 없는 찌라시나 정보 속에서도 억지로 패턴을 찾아내려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제인 리진의 통찰도 재밌는데 사람들이 이걸 100% 믿어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순응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패턴 찾기 본능인 거죠. 그럼 이런 추상적인 심리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그냥 소수의 유별난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2026년 한국갤럽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점, 사주, 관상 같은 걸 믿거나 실제로 돈을 내고 이용해 본 사람이 무려 40%입니다. 10명 중 4명 꼴이에요. 이게 절대 가벼운 가십거리가 아니라 현대사회 전체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거대한 구조라는 걸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짜 주목하셔야 할 숫자는 바로 이 71%입니다. 유료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 중에 무려 71%가 그냥 재미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답했어요. 이직, 이사, 투자 같은 현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제로 그 조언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머릿속에 있는 사적인 믿음이 우리 현실의 거대한 결정으로 직결된다는 완벽한 증거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불안을 대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평범한 서민들이 점집 가고 풍수 따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촌스럽게 비과학적인 미신 믿는다고 무시당하기 일쑤잖아요. 근데 상류층으로 넘어가면 포장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점은 프리미엄 리스크 체크로 둔갑하고 풍수는 고급 공간 컨설팅이 돼요. 관상은 아주 세련된 이미지 관리라는 명찰을 달게 되죠. 사실 본질은 똑같은데 어느 계급에 있느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내는 비용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말한 상징자본 개념을 가져오면 아주 무릎을 딱 치게 됩니다. 부르디에는 계급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상류층의 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특유의 여유로운 말투, 절제된 표정, 엄청난 돈을 들여 관리받은 피부, 이런 철저하게 세팅된 취향들이 그들의 몸에 훈장처럼 딱 새겨집니다. 즉, 권력자의 육체는 자연스러운 몸뚱어리가 아니라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뿜어내도록 엄청나게 공들여 관리된 거대한 자산인 거예요. 이걸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랑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영역을 넓혀왔는지 보세요. 처음 공장이 돌 때는 노동자들의 시간을 통제했죠. 그 다음엔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공간을 쪼개서 관리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는 비싼 돈을 주고 피트니스나 시술로 건강과 이미지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자본주의가 끝내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한 운명 그 자체마저도 자본의 힘으로 기획하고 관리해보겠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화가 되면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싹 사라질 줄 알았죠? 전혀 아닙니다. 상류층의 미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주 교묘하고 똑똑하게 진화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도 못하게 은밀하고 비공개화되었고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배타적인 VIP 컨설팅 시장으로 싹 모습을 바꾼 겁니다. 엘리트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거대한 불안을 잠재우려고 미신을 아예 프라이빗한 인프라로 쫙 깔아놓은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점을 좋아하든 관상을 고치든 사실 그건 100% 개인의 자유예요. 뭘 믿든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믿음이 수천 명의 직원이 걸린 기업의 투자 방향을 틀거나 공적인 정책이나 인사에 개입할 때입니다.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가십이나 농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드는 아주 엄중하고 공적인 책임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대중이 기업 위기 상황에서 총수의 얼굴과 관상을 뚜려져라 쳐다본 건 대체 저 거대한 권력의 꼭대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지?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의심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최고급 정보 시스템과 인재들을 다 쥐고 있는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왜 자꾸 이런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해석하고 독점하려고 할까요? 이 흥미진진하고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편에서 글로벌 스케일의 사례들과 함께 더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